안녕하세요. 태극사랑 고선입니다. 지금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해서 신혜원 씨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신혜원 씨는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태블릿 PC를 건네받은 그 경위가 김한수 전 행정관이 개통을 해서 이춘상 보좌관에게 주었고, 이춘상에서 조진욱에서 김철균, 그 다음에 김철균이 신혜원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한수가 개통자이고, 이춘상, 조진욱, 김철균 거쳐서 신혜원에게 건너온 것입니다. 그것이 이 태블릿 PC였습니다. 그러면 왜 그 신혜원이 이제 와서 이렇게 양심 선언을 이렇게 늦게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검찰이 당시 태블릿 PC를 갖고 있으면서 증거물로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태블릿 PC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혜원 씨는 저 태블릿 PC가 좀 이상하다라는 의심은 갖고 있었지만 그 내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의혹만 가지고 있다가 그러한 내용을 변희재 씨에게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로 전달을 했는데, 변희재 씨는 평소에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확인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달이 안 된 것이고, 그렇게 넘어가서 오늘날 신혜원 씨가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혜원 씨도 태블릿 PC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이 검찰이 포렌식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했어요. 그 확인 내용을 보니까 그 태블릿 PC 안에 신혜원 씨가 같이 일했던, 같은 캠프에서 같이 일을 했던 여자 동료의 사진이 수십 장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잖아요. 신혜원 씨가 그러면 저거 내가 쓰던 태블릿 PC가 맞네. 왜냐하면 그 안에 자기가 같이 일했던 여자 동료의 사진이 수십 장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신혜원 씨가 갖고 있었던 그 김한수, 이춘상, 조진욱, 김철균을 통해서 신혜원에게 건네진 그 태블릿 PC였다는 게 확실한 거죠. 신혜원 씨가. 그래서 그것이 내가 쓰던 그 여자 동료 사진이 수십 장 들어있는 사실을 보고, 이 태블릿 PC는 대선 캠프에서 사용했던 태블릿 PC가 맞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진실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신혜원 씨가. 그러니까 주된 원인이 검찰이 태블릿 PC를 갖고 있으면서 증거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안에 탄핵의 증거가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증거 제출을 안 하고 그냥 의혹만 갖고 있고, 그 안에 몽땅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의혹만 부풀려 놓고서는 그걸 묶어놔 버렸기 때문에 정작 신혜원 씨는 그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그 재판을 통해서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를 확인이 되었죠. 변호인단에 의해서. 그 내용을 보고서 신혜원 씨가 확신을 갖고, 결정적인 거는 그 안에 같이 일을 했던 여자 동료 사진이 수십 장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최순실 씨의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라면은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신혜원 씨가 이렇게 양심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김휘종 전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증언을 한 게 있어요. 그 재판에서. 김휘종 전 행정관이 아니라 김한수 전 행정관이. 김한수 전 행정관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2012년 6월 22일 태블릿 PC를 개통하여 이춘상 보좌관에게 주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한수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2012년 6월 22일 태블릿 PC를 개통해서 이춘상 보좌관에게 주었다고 증언했으니까 그 이춘상 보좌관에게 간 것이 조진욱, 김철균을 통해서 신혜원에게 건네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김휘종 행정관이 말하는 바 뭐라 그러냐면은 신혜원 씨가 준 태블릿 PC는 폐기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김휘종 씨는. 그리고 JTBC가 보도한 것은 다른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김휘종 행정관이. 그러면은 김휘종 행정관이 사용한 태블릿 PC는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에 의하면은 인수위 시절에도 박 대통령 관련 뉴스와 홍보 문건 등을 여러 번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태블릿 PC를 여러 번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인수위 시절에도. 그러니까 그것은 김휘종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가지고 들어가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김휘종 행정관은 말을 바꾸고 있는 거죠. 신혜원 씨가 준 태블릿 PC는 폐기했다. 이렇게 말을 바꿨고 JTBC가 보도한 것은 다른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김휘종 행정관의 이 말은 신빙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휘종 행정관이 신혜원 씨가 준 태블릿 PC를 폐기하였다면은 그 인수위 시절에 뉴스와 홍보 문건 등을 여러 번 기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록이 있다는 거는 김휘종 행정관이 계속 그것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김휘종 이 사람이 관련된 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그거는 괜히 문제만 복잡하게 설명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줄거리가 김한수가 개통해서 이춘상에게 주었고 이춘상, 조진욱, 김철균을 통해서 신혜원에게 태블릿 PC가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혜원이 그 태블릿 PC를 사용하다가 김휘종 전 행정관에게 반납한 거죠.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태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었던 이유는 검찰이 그것을 꽉 잡고 증거물로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가지고 여태껏 베일에 감춰져 있었는데 최근 박 대통령 재판에 그 변호인 측에서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바 그 내용들이 밝혀져서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것입니다. 또 대선 캠프에 합류해가지고 신혜원 씨는 이 태블릿 PC로 당시 박근혜 후보의 카카오톡 계정 관리를 했었다. 대선 캠프 SNS 팀 내에서 다른 태블릿 PC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JTBC는 최순실이 수정했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 JTBC 주장을 뒤엎는 것이 뭐냐 하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 역시 검찰의 태블릿 PC 포렌식 보고서에 의하면은 GIF 그림 파일이란 거예요. 드레스덴 연설문이, 그러니까 최순실이 수정을 했다고 하는 그 파일이 GIF 그림 파일이기 때문에 GIF 그림 파일은 수정이 불가능한 거죠. 한글 문서를 받아야 그걸 갖고 수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 태블릿 PC 포렌식 보고서에 의하면은 태블릿 PC 안에 있다고 하는 드레스덴 연설문의 내용은 GIF 그림 파일이라는 거예요. 그림 파일. 그러니까 읽어볼 수만 있는 거죠. 읽어볼 수만.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거를 드레스덴 연설문을 수정해서 다시 보내주면 박 대통령이 그걸 갖고 앵무새처럼 읽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GIF 그림 파일로. 지금 GIF 그림 파일로 되어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JTBC는 또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은, 태블릿 PC에서 한글 문서를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은 그 흔적이 GIF 등 파일 형태로 저장된다는 사실을 들어서 이게 지금 신혜원 씨 주장이 근거가 없다라고 또 반론을 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조사를 해보면 나옵니다. 과연 HWP 한글 문서로 미리 보기를 해가지고 그 흔적으로 GIF 파일이 저장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GIF 파일로 보내온 것인지, 그는 조사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조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지금 JTBC는 나름대로 여태까지 했던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요. 신혜원 씨 주장에 의하면은 그 태블릿 PC가 자기가 그 김철균인가요? 그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아서 김휘정인가? 그 사람에게 반납한 그 태블릿 PC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해서 오늘 그 신혜원 씨 양심 선언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골자는 신혜원 씨가 그 김한수 행정관이 개통해서 이춘상 보좌관에게 주었고, 이춘상이 조진욱에게, 조진욱이 김철균에게, 김철균이 신혜원에게 건네준 것이었고, 신혜원이 그것을 사용하다가 마지막으로 김휘종 행정관에게 다시 반납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왜 여태껏 신혜원 씨가 이 사실을 양심 선언을 못했느냐 하면은, 그
지금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태블릿 PC가 자기가 사용한 태블릿 PC가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갖고 있었지만 그 태블릿 PC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를 확보해서 그 내용을 보고 그 안에는 캠프에서 신혜원과 같이 일을 했던 여자 동료의 사진이 수십 장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달라. 또 여기에 대해서는 JTBC가 종래에 했던 주장, 한글 파일을 미리 보기 하게 되면은 GIF 그림 파일로 흔적이 남는다. 요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과연 GIF 파일로 돼 있어서 수정이 불가능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한글 파일을 미리 보기 해가지고 GIF 그림 파일이 흔적이 남아있는지는 그거는 특검, 국정조사 이런 포렌식 조사를 통해서 해보면 그 결과가 그건 금방 나옵니다. 그건 금방 나와요. 뭔지. 그래서 지금 이 사기 탄핵의 한 축을 이루었던 스모킹건이라고 하죠. 태블릿 PC에 관련해서 지금 매우 결정적인 증인이 한 사람 나온 겁니다. 신혜원 씨가.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사용했던 태블릿 PC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바, 자기가 같이 일했던 그 여자 동료의 사진이 그 안에 수십 장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확실한 거죠. 그러면 자기가 그 여자 동료 사진을 많이 찍어줬겠죠. 그거면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이렇게 해보면요, 이렇게 증거가 자꾸 나옵니다. 증거가 자꾸 나와서 뒤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검찰이나 이 언론 이게 그냥 작당해가지고 정말 사건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씩 풀어서 지금 이제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태블릿 PC가 이 결정적 증인이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태블릿 PC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증언이 나와서 지금 우리 태극기 우익 진영에 아주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지금 등장한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그 애국당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여기에 힘을 모아서 지금 그 중도적인 국민들, 이분들을 깨워야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잠자고 있어서 과연 태블릿 PC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나중에는 태블릿 PC는 관계 없다며, 탄핵과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그건 개수작하는 거고, 태블릿 PC가 왜 탄핵과 관계가 없습니까? 이거를 밝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름하여 야학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야학 운동이란 것은 과거의 문맹 퇴치 운동, 그런 것에서 현재로서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컴퓨터 및 스마트폰 교육을 시키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활동에 나서는 젊은 사람들이 좌파 사상에 물들어 있고, 우리는 이 젊은이들을 올바른 이념으로 재무장시키기 위해서 작으나마 이 야학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야학 운동에 우리가 강사분들도, 중소 강사분들, 예를 들면 이은택 씨라든지 시간이 되면 이런 분들 초빙해서
이념 재무장하고 또 우리 우파내의 인사들에게도 이념 재무장을 하고 다각적인 그런 운동본부로서 우리 야학운동본부를 열었습니다. 야학운동본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월세방을 얻었는데요. 월 25만 원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후원을 약속해 주셨고, 후원하는 방식은 돈들이 다 없으니까 월 5,000원씩 매월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0원씩 후원자 50명을 제가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절반도 아직 못 넘었습니다만은 그 후원자의 인원은 채워질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정성을 모아서 후원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국민은행 5951-01-001-768입니다. 이리로 후원해 주시고 제 전화번호 010-5300-7901로 후원 내역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기록하여 관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태극사랑에서 기획하고 있는 많은 작은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가시화된 거 지금 야학 우리가 운동본부 이 활동을 먼저 방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조금씩이라도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운동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소적으로 안산이란 좀 외진 곳에 우리가 운동본부를 만들었는데, 일단 제 1호점 안산점을 만든 후에 그 다음에 2호점, 3호점 이렇게 조직적인 우리 야학운동본부를 만들어 나갈까 합니다. 저희 야학운동본부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극 기독선교센터 예배는 주일날 오후 4시에 시작합니다. 태극 기독선교센터는 좌파교회, 좌파목사, 좌파설교를 떠나서 우리 우익 태극기 세력의 기독 선교활동, 기독 예배에서 자유롭게 우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태극 기독선교센터를 수립했습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4시고요. 4호선, 전철역 4호선으로 상록수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상록수역에서 오셔서 전화하시면 전화로 에스코트 하겠습니다. 우파교회를 찾는 분들은 우리 태극 기독선교센터에 오시기 바랍니다. 주식 대금을 송금하는 계좌는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입니다. 주식 대금 송금 계좌는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입니다. 신문 대금 송금은 국민은행 111-301-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사입니다. 신문대금 송금 계좌는 국민은행 111-301-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사입니다. 저를 개인 후원하는 계좌는 새마을 금고 3904-09-0139-4229 예금주는 고승근입니다. 제 본명은 고선입니다. 개인 후원 계좌 새마을 금고 3904-09-0139-4229 개인 후원 계좌 국민은행 계좌 812-21-0374-284입니다. 개인 후원 국민은행 계좌는 812-21-0374-284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는 010-5300-7901입니다. 010-5300-7901 신문사 전화번호는 010-4378-4044입니다. 팩스 번호는 031-417-7901입니다. 031-417-7901입니다. 또 다른 팩스 번호는 031-408-4844입니다. 정기 구독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년 구독료는 89,000원입니다. 1년치 주간신문이고 1년치 구독료는 89,000원이고요.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 구독을 신청할 계좌는 국민은행 1130-01-094-293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은행 1130-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입금하신 후에는 010-5300-7901로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액,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액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